안녕하세요. 보육실습 발표를 하게 된 아동복지학과 18학번 김유빈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집 및 반 소개입니다. 저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 총 6주간 천안시 국공립 세린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만 1세 귀요미 반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고 담임 선생님 1분과 남아 2명, 여아 3명으로 총 5명의 영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육 실습 진행 과정입니다. 1주차에서 3주차까지는 보육활동 참관 및 교사 보조를 하였습니다. 2주차에는 방학으로 인해 통합 보육이 진행되었고 4주차에는 부분 수업, 5주차에는 연계 수업, 6주차에는 올데이 수업으로 보육 실습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놀이 및 보육활동 중 부분 수업입니다. 활동명은 자동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가요이고 주제는 흉내내요 1입니다. 소주제는 일상생활 경험을 다양한 놀이로 표현해 본다입니다. 영역은 신체이며 시간은 15분이고 준비물은 터널과 탈 수 있는 자동차 장난감입니다. 먼저 손유이를 통해 영아들의 주의 집중을 시켜주었고 첫 번째 사진처럼 자동차 핸들로 운전하는 흉내를 내며 빵빵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며 영아들의 호기심을 유발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후 두 번째 사진과 같이 자동차와 터널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어떤 것인지 물어보았고 자동차를 타본 적이 있는지 자동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가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할 놀이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보육실에서 복도로 이동하여 제가 자동차를 타고 터널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놀이 방법과 약속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영아들이 차례를 지켜 자동차를 타고 터널을 통과해보는 놀이를 하였고 여러 번 터널을 통과한 후 놀이를 정리하고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며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은 활동이 끝난 후 유의실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동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번 부분 수업이 영아들과 함께하는 첫 활동이기도 하였고 또 신체 활동이다 보니 영아들이 흥분을 하기도 하며 산만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돌발 상황들이 있었고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계 수업입니다. 활동명은 선생님을 따라하고 친구와 기적 이기를 해요이고 주제는 흉내내요 2입니다. 소주제는 교사와 친구의 행동을 흉내내본다입니다. 영역은 감각, 탐색, 언어이며 시간은 25분이고 준비물은 표정사진, 동작사진, 보자기 전지, 색연필, 색종이, 가위풀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손유이를 통해 아이들의 주의 집중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 후 두 번째 사진처럼 영아들이 보자기를 들고 선생님을 따라 다양한 동작을 해보았고 또 영아들이 하는 동작을 보면서 땡땡이가 하는 동작도 따라해볼 수 있니? 라고 하면서 친구들의 동작도 따라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사진처럼 다양한 표정 사진을 보고 그림 속 친구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말해보며 언제 이런 표정을 지어봤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후 두 번째 사진처럼 선생님이 짓는 표정을 보고 어떤 표정인지 앞에 있는 그림을 가리켜 맞춘 후 선생님을 따라 표정도 같이 지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사진처럼 다양한 표정 사진과 표정 없는 사진이 붙여있는 전지를 주어 영아들이 끼적여보고 표정도 그려보았습니다. 또 다양한 모양의 색종이를 제공해 주어 풀로 붙여보기도 하였습니다. 끼적이기를 마친 후 놀이를 정리해보고 느낀 점을 말하며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연계 수업은 부분 수업보다 놀이 시간이 길었지만 영아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고 또 부분 수업을 할 때보다 더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올데이 수업입니다. 활동명은 노래를 듣고 연주해요이고 주제는 흉내내요 3입니다. 소주제는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모습을 놀이로 표현해 본다입니다. 영역은 감각, 탐색, 음악이며 시간은 15분입니다. 준비물은 넥타이, 핸드백, 가사판, 다양한 악기입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실제 넥타이와 핸드백을 보여주며 어떤 물건인지 물어보고 누가 사용하는 것을 본 적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오늘 놀이에 대해 설명해주고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처럼 가사판에 있는 그림 위에 같은 그림을 맞춰서 붙여보도록 하여 가사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후 제가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면서 어른이 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려주었고 그 다음에는 영아들과 함께 노래를 들으면서 선생님을 따라 율동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래를 함께 불러보았고 그 후에 세 번째 사진처럼 노래를 들으며 원하는 악기를 골라 연주를 해보았습니다.
친구들과 악기를 바꾸어 연주해 보기도 하면서 여러 번 노래를 들으며 연주하였습니다. 그런 후 놀이를 정리하며 느낀 점을 말해보고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5주 동안 관찰을 하고 올데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보는 것과 달리 실제로 교사가 되어보니 어려운 점도 있었고 책임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올데이 수업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교구 제작입니다. 부분 수업 때 사용한 교구로 터널입니다. 영아들이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야 하는 크기로 만들어야 해서 큰 박스를 이용해 만들었고 들어가는 입구에 펠트지를 둥글게 잘라붙여 실제 터널처럼 보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양쪽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아기 상어를 만들어 붙여주었습니다. 실제로도 아이들이 자동차를 타다가 멈춰서 아기 상어를 보고 만지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크기가 크다 보니 보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을 벨크로로 붙여 박스를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쉽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계 수업에 사용한 교구입니다. 동작 사진과 다양한 표정 사진인데요. 제가 직접 보자기를 들고 다양한 동작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활동이 끝나고 사진을 코팅해 보육실에 붙여놓았는데 영아들이 보자기를 가지고 와서 사진을 보며 다양한 동작을 해보았고 사진을 가리키며 선생님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양한 표정 사진을 보고 표정을 따라해 보면서 어떤 표정인지 그림을 가리키며 말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도 연계 수업에 사용한 것인데요. 색이 칠해져 있지 않는 다양한 표정 사진과 표정이 없는 사진을 붙인 전지를 제공해 주어 아이들이 끼적이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아이들이 직접 끼적여서 완성시킨 것인데요. 끼적이기를 할 때 색연필과 색종이를 같이 제공해 주었는데 끼적이기보다 색종이 붙이는 것에 더 관심과 흥미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끼적이를 다 한 후에 색종이를 제공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더 하고 싶다는 영화가 있어 미리 준비해 간 여유분 그림을 주어 이렇게 영아들이 직접 그림을 더 붙여보고 끼적이기를 하였습니다. 색연필로 표정을 끼적이기도 하였지만 색종이로 얼굴 표정을 만들어 보고 세모 모양 색종이를 머리 위에 붙여 모자를 씌워두는 등 제가 생각하지 못한 영아들의 창의성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올데이 수업에 사용한 교구로 가사판입니다. 어른이 되면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살짝 성차별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사를 조금 개사하여 엄마 아빠 모두 직장에 다닐 수 있다는 것으로 바꿔보았습니다. 또 만 1세 영아들은 글자도 그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글자 옆에 그림을 넣어줬고 그림 위에 같은 그림을 찾아 붙여볼 수 있도록 만들어 영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도 가사판에 관심을 가지고 혼자서 짝을 맞춰 그림을 붙여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담임 선생님께서 수업 외에 교구를 하나 더 만들어 제출하시기를 원하셔서 곡식을 관찰해요라는 교구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곡식을 페트리 디시에 넣었고 페트리 디시 뒤에 벨크로를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접 띄어서 흔들어 보면서 소리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였고 또 밑에 실제 곡식 사진을 붙여 같은 곡식에 맞춰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실습 일지입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주신 일지 틀로 작성을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시간 순서대로 일과를 지내며 일지를 작성하였습니다. 또 매일 원화를 관찰하여 작성하였고 실습생 평가와 지도교사 조언 및 평가도 작성하였습니다. 일지를 작성할 때 처음에는 계획 및 실행과 평가 및 지원 계획을 어떻게 나눠서 작성해야 할지 잘 몰랐었는데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해주신 피드백을 통해 여러 번 작성해 보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또 처음에는 일지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여러 번 작성해 볼수록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찰 일지입니다. 저는 일화 기록법으로 작성하였고 바깥놀이 시간에 관찰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바깥놀이 시간에 A가 모래놀이터에서 역류하는 플라스틱 삽을 들고 꺄악 소리를 내며 웃으면서 뛰어다닌다. 뛰어다니다가 멈춰 삽으로 모래를 파면서 공에 모래를 뿌린다. 그런 후 다시 뛰면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 B에게 다가간다. A는 삽으로 모래를 퍼서 B에게 모래를 뿌려 B의 머리에 모래가 묻는다. B는 얼굴을 찡그리며 큰 목소리로 하지마 라고 외치고 선생님 A가 모래 나한테 했어요 라고 울먹거리며 말한다. 교사는 B의 말을 듣고 A와 B에게 다가온다. 교사는 B야 괜찮아? 라고 말하며 B 머리 위에 묻은 모래를 털어준다. 그런 후 교사는 A야 친구에게 모래를 뿌리면 안 돼. 모래를 뿌리면 친구 눈에 들어가서 아야하고 다칠 수 있어. 라고 말한다. A는 고개를 숙이며 네 라고 대답한다. 교사는 A의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치며 B에게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한다. A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B를 바라보며 B야 미안해 라고 말한다.
제가 관찰한 상황의 해석 및 평가로서는 또래의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놀이하고 싶어 한다. 친구와 함께 모래놀이하고 싶은 것을 모래 뿌리는 행동으로 나타낸다. 친구와 함께 놀이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입니다. 다음으로 지원 계획은 모래 뿌리는 행동은 올바르지 않은 행동임을 알려주고 자신의 잘못을 알고 친구에게 사과하도록 지도한다.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는 방법과 규칙들을 알려준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또래 교사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입니다. 다음은 문제행동 및 갈등 지도입니다. 저는 실습 중 관찰하게 된 두 아이의 문제행동 및 갈등 지도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 A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는 아이인데요. 와플 블록으로 인형의 집을 크게 만들려고 했으나 무너지면서 잘 되지 않아 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그림을 그리다가 자기가 원하는 사자 그림이 그려지지 않자 안 돼! 라며 울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영아에게 어떤 점이 속상했는지 물어보고 아, A가 그래서 속상했구나 라고 말하시며 영아의 대답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선생님은 A가 울지 않아도 A의 말을 들어줄 수 있어. 다음부터는 울지 않고 말로 해줄 수 있니? 라고 하시며 지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영아가 울지 않고 선생님, 이게 안 돼요 라고 말했을 때는 선생님께서 A에게 울지 않고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며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여 B는 모든 걸 자기가 먼저 하려고 하는 아이입니다. 화장실을 갈 때 먼저 변기에 앉으려고 하고 놀이를 할 때도 장난감을 먼저 사용하려고 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A가 먼저 가지 않아도 선생님은 A를 기다려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며 영아가 친구들을 기다렸다가 화장실 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친구가 놀고 있는 장난감을 자신의 것이라며 가져가려고 할 때 선생님께서는 장난감은 A의 것이 아니야. 어린이집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며 친구가 먼저 놀고 있던 장난감을 기다렸다가 놀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며 영아가 기다렸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실습 기간 동안 선생님께서 영아들의 다양한 문제 행동 및 갈등 지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저도 반복되는 영아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지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입니다. 힘들었던 점은 퇴근 후 일지를 작성하고 활동과 교구를 준비하다 보니 자는 시간이 줄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듦을 느낀 것입니다. 다음으로 뿌듯한 점과 우수한 점은 제가 준비한 활동에 영아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활동 후 재미있는 놀이라고 이야기해주며 또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고 또 선생님께서 손이 빠르고 일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을 때가 우수한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족한 점은 문제 행동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아직은 잘 알지 못한다는 점과 활동 진행 중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 부분 수업날 활동 진행 중 영아가 터널을 통과하고 다시 도착지로 돌아오지 않아 생각하지 못한 행동이 일어났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수업부터는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미리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한 후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력할 점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영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갖는 놀이를 계획하고 준비해야겠고 많은 돌발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또 영아들의 특성이 다 다른 만큼 각자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느낀 점은 보육 실습하는 6주 동안 힘들기도 했고 또 부족한 점들도 있었지만 이론으로는 배울 수 없었던 실전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가진 영유아들이 한 곳에 모여 생활하는 만큼 모든 영유아가 잘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영화를 보면서 장애 아동에 대한 공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 미래 교사로서 준비되어 갈 수 있었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